네, 역률 측정 실험 결과 데이터 정리하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엑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의 질량을 0부터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이렇게 읽게 되죠. 그때 이 D1이라고 하는 건 H1-H0, D2는 H2-H0, D3 H3-H0 이런 형태로 이제 값을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D1의 값은 요거 H0-H1 하는 게 좋겠죠. 절대값이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바로 D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하고자 하는 셀에 가져다 놓고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서 이꼴 기호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H0를 선택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H1 선택을 해서 엔터를 치면 되는데 항상 이 H0는 항상 선택을 할 거예요. 모든 셀에서 D1부터 D5까지 다 H0를 빼줄 거죠. 또는 H0에서 빼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이 값을 고정해서 참조하라는 의미에서 달러 표시를 이렇게 셀 행렬 앞에 이렇게 다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D 앞에 그리고 4 앞에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이제 0.178이 구해지는데 이게 이 아래 데이터들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이렇게 작은 사각형 녹색 점 사각형이 보이죠?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 아래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게 소수점 이하 세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셀 서식,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다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스윕하면서.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셀 서식이 나오고 셀 서식에서 숫자 소수 자릿수를 세 자리로 선택을 하세요. 확인 눌러주면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표기가 됩니다. D1 프라임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는하고 H0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마이너스 H1 프라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역시 이렇게 H 앞에 달러 표시, 4 앞에 달러 표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H0는 항상 고정해서 참조하겠다는 얘기죠. 엔터 치시고 역시 오른쪽 아래에도 이렇게 사각형을 클릭해서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이 단위가 밀리미터잖아요. 그렇죠? 눈금이.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미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을 구합니다. 는 하고 왼편의 함수 창에서 에버리지를 클릭을 하고 D1과 D1 프라임을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1000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야 미터가 됩니다. 나누기 1000 이렇게 1000으로 타이핑을 직접 해주고 엔터를 치면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나타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구할 값들의 셀들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셀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수로 나타내면 좀 쉽겠죠. 지수로 나타내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두 자리로 표현을 하면 세 개의 숫자가 보입니다. 1.78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세요. 확인해주면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서 미터 단위로, 이거는 미터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D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래도 동일하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마우스로 끌어당겨주면
동일한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요 m이 이렇게 되는데 이 교재에서는 요 델타 m 나누기 델타 d의 기울기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원래 식은 이게 이제 이 식에서 원래 요걸 변형을 시키면 질량을 증가시키면 d가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역률 자체는 이렇게 구하지만 그러니까 그 식을 변형을 시키면 델타 D로 정리해주면 이게 밑에 Y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역률이 이쪽에 들어가고 델타 M이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그냥 델타 M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Y축으로 두고 이걸 X축으로 두면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를 빨간색으로 해주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이게 Y축, 이게 X축이 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그래서 위에 메뉴에서 삽입 클릭, 차트 클릭, 분산형 차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좀 그림을 일단 작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사이즈를 작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계열 X값은 우리가 이 M을 X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M을 0부터 1까지 다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D를 Y축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Y값은 다 지운 다음에 여기 D 있죠, D.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0을 원래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0을 타이핑을 해줍니다. 질량을 올리지 않으면 기준을 0으로 한 거니까. 예. 그러면 이 6개의 데이터 점이 여기 그래프에 찍히게 되죠. 자, 이제 좀 키워볼까요? 예. 위에 차트 요소를 클릭해 주시고 축 제목, 추세선을 화살표 클릭을 하고 기타 옵션에 가서 오른쪽 추세선 서식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절편을 0으로 해주시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이것들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절편은 0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원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0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절편을 0으로 해라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이제 Y절편 값 자체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 요 숫자 이 함수식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옵션이 아니라 여기 추세선 옵션에 가서 막대 그래프 모양을 선택을 하면 범주가 나오는데 이 범주를 지수로 나타내 주시고 소수점 자릿수는 3자리, 2자리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데 어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8.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하는 게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데요. 이 8.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바로 이 역률, 여기에서 이 빨갛게 표기한 그래프의 이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기울기.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쓸까요? 예. 이건 문자가 돼서 지금 복사가 숫자로는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8.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y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역률 y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기울기 y가 표시되도록 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게 m 델타 d였죠.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 질량 m이었죠. 이렇게 나왔던 거였어요.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림 저장을 해서 보고서에 첨부를 하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그림으로 저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예 우리가 역률이 직접 구해지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 m은 y 곱하기 gl 세제곱 4a 세제곱 b 곱하기 델타 d, 이렇게 이제 식을 이렇게도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델타 m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이거 자체를 이제 x 값으로 두는 거죠. 이거를 y 값으로 두고, 이게 x 값으로 두고, x축.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이제 역률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x축으로 쓸 값, 여기 y축으로 쓸 값. 근데 y축은 이미 m이 있으니까 굳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x축으로 쓸 값은 이 값을 쓸 거예요. 요가 이렇게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그래서 요걸 이제 x축으로 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y 값으로 쓸 건데 이미 식이 있었죠. 여기 뭐 이거 복사 다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에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야겠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셀에 가져다 놓고 는 하고 4 곱하기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4 곱하기 a의 세제곱인데 a는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죠. 이 a를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지금 써야 됩니다. 이거 클릭해주고 이거의 세제곱이죠.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b. 곱하기 b인데 이 값들은 절대 참조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누기 g니까 9.8이죠. 그리고 또 나누기죠.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gl 세제곱인데요. 이걸 아예 괄호로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기해서 괄호하고 9.8 곱하기 l의 세제곱, l의 3제곱 괄호 닫고 그리고 곱하기 d죠. 곱하기 델타 d인데 델타 d는 여기 우리가 이미 구해놨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뭔가 잘못됐네요. 처음부터 다시 여기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하고 요거 요걸 클릭을 K5 이 값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ABL 요 값들은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역시 앞에 가서 다 달러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B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L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D는 절대 참조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계산이 돼 있죠.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L이 절대 참조로 잘 참조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X축으로 쓸 요게 이제 X축으로 쓸 거고 요게 이제 Y축으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아예 이렇게 다 셀을 모두 다 선택을 하세요. 마우스로 끌어서 그런 다음에 삽입 메뉴, 차트 메뉴 클릭, 분산형 클릭하시면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X축, 먼저 선택한 게 X축, 나중에 선택한 게 이제 Y축인데요. 여기 0을 선택을 안 했네요. 0이 없었네요. 그래서 여기 0까지 써줘야겠습니다. 0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위로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됩니다. 그럼 0이 나올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가 아니라
선택만 해놓고 삽입, 차트, 분산형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을 이제 타이핑을 해서 제목을 역률 측정 결과 써주면 되겠고, 여기 X축, Y축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만들어 보세요. 축 제목 만드시고, Y축은 이제 M이 맞죠? M. 이게 이제 M이 되는 거죠. X축은 요 값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요 값이. 이게 수식은 아마 붙여넣기가 안 되죠. 붙여넣기가 따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축 제목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지.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만 들어가네요. 그죠? 수식으로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 영역에 여기 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우고, 이걸 아예 타이핑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주면, 그럼 이제 영역이 없어지는군요. 그죠? 영역이 없어지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요? 여기에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M으로 이렇게 둬도 되겠고요. 이거.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추세선을 넣어줘야 됩니다. 기타 옵션 가서 선형으로 추세선을 선택을 하고, 선형 그리고 절편은 0으로 만들어주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0에 11승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옵션을 가서 범주를 지수로 나타내고 소수점 자릿수를 2개로 이렇게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2.49 곱하기 10에 11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역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Y로 표시했으니까요. 그렇죠? 이 값 자체가 역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키워서 여기까지는 파란색으로 만들어주면 이 값이 바로 이제 역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 정리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